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가 아마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세대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또 돈을 벌려고 하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리즈로 한 4, 5회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창업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며 그 안에서 또 소호사업자로서 어떻게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서 또는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부분적으로 뭘 아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굉장히 접근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탑다운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쪽 편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는 눈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메타버스, 인터넷 그 다음 세상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의 경험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PC통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2, 3년쯤에 그 PC통신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97년쯤 PC통신이 월드와이드 앱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딱 생겨났어요. 그 공간을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렇다면 인터넷 그 다음 세상은 뭐가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걸 예측컨대 전화선으로 그동안에 이제 소통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광 케이블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56K가 아마 한 48만원 저렇게 한 달에 내고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128K인가 이렇게 해서 되는 그게 120만원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파가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전파라고 했느냐 하면 인터넷 그 다음 세상에는 틀림없이 뭔가가 또 다른 세상이 올 텐데 그것을 저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더 프라이라고요. 파리죠, 파리. 그래서 그 프라이를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전송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전송기 가지고 이거를 이쪽 컴퓨터에다가 넣고 암호를 넣게 되면 저쪽으로 전송이 되죠. 그래서 저쪽 컴퓨터에서 그 물체가 그대로 전송이 돼 저쪽에서 다시 합성돼서 나타나는 그런 전송기를 개발합니다. 발명자는 이제 처음에 기자한테 이걸 이제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그걸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자 보고 이 스타킹을 좀 벗어달라. 그래서 스타킹을 이쪽 컴퓨터 전송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전송을 시켜서 그쪽에서 다시 합성해서 그대로 스타킹이 나타나게 실험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할까 연구를 끝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원숭이를 넣었다가 전송기에 넣어서 저쪽 전송기에서 원숭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혹시 더 플라이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공이 직접 그 안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쪽 A라는 전송기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B라는 곳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조합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뜻하지 않게 그 전송기에서 나온 게 이상한 파리 인간으로 재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를 보니까 처음에 A라는 그 전송기에 들어갔을 때 그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파리와 그 주인공의 인간이 같이 합성이 돼가지고 파리 인간이 돼서 나오게 된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영화가 갑자기 오락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전파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SF 영화라든지 뭐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받게 돼요. 어쨌든 이 전송 기술이 컴퓨터가 분자를 분해해서 전송한 다음에 다시 결합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 다음 세상을 나는 전파 시대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송이 이제 전화선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광 케이블로 하다가 지금 5G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결국은 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판단했던 것은 통신 기술에 의한 다음 세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통신 기술은 물론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 외에 그 전에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했던 그 공간이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 AR이라든지 뭐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장비나 기술들이 거기에 보완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처럼 여기게 되는 건데 뭐 옛날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쇼핑몰을 했듯이 메타버스에서도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메타라는 것은 가상이란 초월 이런 뜻이잖아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뒷단이고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상 공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4차원의 가상 공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현실 세계가 지금 인터넷에서는 가상세계가 따로 놀고 있지만 그 가상세계 안에 현실 세계가 겹쳐져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시간과 현실 세계의 시간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것이 공간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될까요? 4차원의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4차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면과 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에다가 시간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움직임까지 가미해서 공간적 입체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이 이제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길 겁니다. 그럼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가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글자 그대로 가상이니까요. 대신 나를 복제한 인간, 즉 아바타는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버추얼 빙이라고 하는데 아바타는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옮긴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 나중에는 제가 기술에 대한 게 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도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와 똑같은 그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일단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거니까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례를 먼저 보죠. 2020년 4월에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힙합 가수죠. 이 가수가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Sun is down, freezing cold. That's how we already know. When it's here, my dog will probably do it for Louis Bell. The gate outside when they pull up, they give me loose. Yeah, jump out boys, that's Nike boys hopping our coast. Way too big when we pull up, give me the loot. 단순히 영상을 시청만 하는 온라인 공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메타버스에서 참석자들이 실제 공연장에 온 것처럼 같이 현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콘서트를 즐겼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가 크리스타 킴의 가상현실의 그림이죠. 영상 파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스 하우스, 글자 그대로 화성의 집인데요. 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러한 영상 파일을 NFT 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NFT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제페토가 있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걸 좀 이해를 못하거나 구경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페토가 이제 얼굴 인식 기술, 증강현실, AR 기술, 그리고 3D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D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플랫폼으로 물론 이제 선행 그 플랫폼인데요. 미국의 로블록스가 있죠. 그래서 로블록스도 메타버스 게임이자 게임 제작 플랫폼입니다. 미국에서 그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9살에서 12살 사이, 여기서 85%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른들은 아마 로블록스를 경험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제페토와 같은 그런 맥락의 게임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돈 버는 방법도 또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아트 분야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경제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특집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도 메타버스가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을 넘게 경제를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메가 트렌드가 틀림없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좀 특집으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물건을 만들고 팔고 사고 나누는 이러한 거래 활동들, 소위 이제 경제 활동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침에 지옥철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또 사람들 만나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굳이 내가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데 집에서 그냥 있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도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확신합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 가운데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지식 소매상을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제가 올린 게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걸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 하나는요, 개인화된 세상이 온다. 이건 국경을 초월한 또는 군집해서 활동하지 않아도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또 하나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나는 그걸 이제 무국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무국적자들의 세상이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구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 그 다음 세상이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혁신이 됐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메타버스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메타버스는 개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하는 가상의 세계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다양한 창업 기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위 차세대 플랫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화가 없던 시절에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친구 집에 달려가서 불러내야 했죠. 저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크게 다친 적도 있고 한데, 삐삐가 나오고 나서는 문자를 받고 전화통에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걸곤 했죠. 하지만 이제 휴대폰이 나오자 이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 넘어서 또다시 4차원 공간까지 스며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위 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몸은 움직이지 않고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 환상의 시대죠. 저는 이 세대가 확실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개인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생산적인 활동, 소위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창업가들에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플랫폼 창업자들에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것도 비즈니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제2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창업가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